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AI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것만 있을 것인가?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일 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평생 동안 가르치다가 은퇴하기 4년 전에는 연세대학교 총장을 맡게 됐었어요. 근데 총장을 맡으면은 이제 교육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화두에 고민이 많은데 그때 이제 AI에 관심을 갖게 돼서 AI가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었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AI가 AI 개발자나 이공계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정말 사회과학자들의 아주 주된 주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AI에 관심을 갖고 이 AI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그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AI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주장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산업의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 인류 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이런 변화인데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과소평가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산업혁명으로 보는 것보다 이걸 문명혁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AI는 물론 산업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의 모든 체계를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는 아주 대단한 문명혁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좁게 볼 게 아니라 문명이라는 커다란 담론을 놓고 이것이 어떤 변화를 얘기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명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3S의 측면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Speed, Scope, Scale.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명혁명의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두 개의 상호작용 대상을 갖고 있었죠. 자연이고 또 하나가 다른 인간입니다.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인류는 기계, 문명, 과학,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문명을 발달시켜 왔고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는 상징,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죠. 저는 AI라는 것은 인간의 제3의 상호작용 파트너가 출현한 것이다. 앞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AI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롭게 빈 공간을 채워해 나가야 될 그런 문명의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법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인간의 자아 정체성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큰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과 AI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시켜 갈 그런 제도들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으로 국한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인류에게 커다란 블레싱이죠. 독거노인들이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AI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미 자기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고 아주 수줍은 학생들은 AI와 통해서 공부하면서 훨씬 더 적극적인 학습에 임하고 있고 이런 변화들만 벌써 보더라도 이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죠. 앞으로 의료라든지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AI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것만 있을 것인가?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일 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 하면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인간 모두들이 이 AI가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보고 이런 대비책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되는 것들은 이미 뭐 딥페이크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AI의 부정적인 걸로 이미 드러나 있고 여기는 벌써 레귤레이션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회화를 공부해 왔는데 AI가 나보다 지금 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투자해 왔고 추구해 왔던 의미는 어디 가는 거냐. 이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채워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AI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현상들, 많은 분들이 지금 노동시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AI가 인간의 탈의미, 예를 들면은 내가 추구해왔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AI에 의해서 어떻게 흠집을 받을까? 이런 것들이 아주 문명적으로 봤을 때 큰 부정적인 영역으로 꼽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AI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질문하고 아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AI를 인간이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제라는 게 뭘까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AI가 인간처럼 의식을 획득했을 때 그런 AI조차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스카이넷 같은 AI가 등장했을 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그 스카이넷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카이넷은 인류를 파멸하기 위해서 내려오죠. 근데 그것조차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통제 의미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든 AI는 자기의 목적 함수를 갖게 되는데 AI의 목적을 인간이 통제를 함에 따라서 AI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통제하에 놓일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목적 함수가 과연 모든 조건을 다 명시할 수 있는가, 여기조차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방에 굉장히 탄산가스가 많은데 탄산가스를 줄여줘. 그러면 AI가 이렇게 보더니 인간이 숨을 통해서 탄산가스를 내뿜는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을 없애는 게 탄산가스를 줄이는 방법이겠구나.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모든 조건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게 통제의 가능성의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 AI가 악인의 손에 들어갔을 때 악인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통제 가능성의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AI는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AI가 통제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AI가 결국은 인간의 행복이나 복리나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AI가 위험하다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창발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AI가 컨트롤러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AI는 인간이 가르쳐 주지 않았던 현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이 답을 하고 인간을 공감하는 듯한 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트랜스포머라는 그 AI의 기본적인 기술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 아주 단순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델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이 행동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창발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창발 현상이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 이걸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팬지의 뇌와 인간의 뇌를 비교해 보면은 침팬지의 뇌의 용량을 하나의 일종의 하드웨어로 놓고 본다면 일종의 고기 덩어리 아니겠어요? 한 1kg 남짓한 고기 덩어리인데 인간의 뇌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언어 능력에도 차이를 보이고 계산 능력에도 차이를 보이고 엄청난 차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원숭이 뇌에서 인간의 뇌의 능력이 창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갓난아기와 같은 현재의 AI가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은 더 많은 창발 현상을 보일 텐데 이 창발 현상까지도 인간이 컨트롤러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컨트롤러블 하지 않다면 AI의 능력에 인간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겠죠. 오히려 인간이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AI의 부정적인 위험성에 대한 논의의 근본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침팬지의 뇌와 인간의 뇌의 차이를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지금 최근에 AI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AI가 창발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10의 22승 플랍스부터 창발을 보인다고 해요. AI가 학습을 할 때 계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0의 22승의 플랍스라는 계산을 썼을 때 그때부터 창발하는 능력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28승까지 가면은 굉장히 많이 창발 현상을 보인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10의 22승부터 더 많은 계산 능력을 갖게 되면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다면은 침팬지와 인간의 창발, 현재 AI, 갓난아기 AI와 미래 AI의 창발, 이것이 훨씬 더 끝없이 창발 현상을 계속 낳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끝없는 창발 현상까지 간다면은 과연 인간이 통제할 수 있겠는가 이런 AI를 이런 생각까지 가면서 AI에 대한 위험성을 잠재적 위험성이죠. 우려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성향, 개인적인 취향 이런 걸 다 파악한 AI가 나에게 꼭 맞는 내가 정말로 좋아할 정보만 물어다 주면 나는 그것만 소비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앞으로 이 여론 양극화의 기폭제로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